안녕하세요. 최쌤의 농업톡톡의 최쌤입니다. 요즘 노지 비가림에서는 진짜 정신없이 바쁘시죠? 순정리도 마무리해야 되고 스트랩토마이신 처리에다가 화수 정령에다가 곧 지베렐린 1차 처리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꽃이 피기도 전에 꽃송이가 떨어지고 지베렐린 처리 후에도 알이 흐르거나 또 잔알이 되는 경우들이 발생이 되어서 문의를 하시는데요. 오늘은 포도가 어떻게 착립이 되는지, 꽃더리는 왜 일어나는지, 또 잔알이 박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열매는 꽃이 지고 나서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포도꽃 다 보신 적은 있지만 얘네들이 어찌 생겼나 자세히 관찰해 보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열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도꽃의 구조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포도꽃은 피기 전에 화관이라고 하는 꽃뿌리로 덮여져 있습니다. 꽃잎이죠. 이때는 꽃이 피기 전으로 봅니다. 이후 꽃받침에서 화관이 떨어지면서 꽃이 피는 것인데요. 꽃이 핀 이후에 수술과 암술이 보입니다. 가운데에 통통한 것이 열매가 될 암술이고 바깥에 있는 것이 수술입니다. 암술은 하나이고 수술은 여러 개입니다. 이것이 포도꽃의 구조이고요. 다음은 열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선에서 가능한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매는 수분과 수정의 과정을 거쳐서 씨가 만들어지고 그 씨로 인하여서 생성되는 호르몬을 기본으로 과육을 키워나가는 것인데요. 수분은 수술의 꽃가루가 암술 머리에 떨어지는 것을 수분이라고 합니다. 수분 후 서너 시간이 지나면 꽃가루는 화분간을 만들어서 화분간액과 정액을 만들고 암술대를 통해서 씨방 안에 밑씨와 만나게 되고 정액과 난액이 수정이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수분과 수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통상 3일에서 4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경우 이렇게 수정이 되고 씨가 만들어지면 씨에서 만들어지는 지베렐린 호르몬이 생성이 되고 씨방을 키워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씨가 없는 포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씨가 만들어지기 전에 지베렐린 호르몬을 처리를 해서 화분이나 암술의 수정 능력을 저해해가지고 씨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씨가 만들어지지 않으며 포도나무는 열매를 떨어뜨리는데요. 우리는 지베렐린 처리로 수정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과 동시에 나무에게는 씨가 생성이 되었다고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함께 처리하는 더클이나 풀매트 같은 사이토키닌 호르몬으로 알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스트랩토마이신 처리로 이미 개화 전에 배주의 이상을 만들어서 불임을 유도해 놓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정이 안 되고 씨를 못 만드는데요. 만약 우리가 지베릴린 처리를 꽃이 피고 3일이 지나서도 못했다면 포도나무는 씨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알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따라서 포도나무가 씨가 없다는 것을 알기 전에 우리는 지베렐린과 사이토키닌 호르몬 처리로 씨가 있다고 나무가 착각을 하게 만들어주고 알을 붙이고 키우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화부터 수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3, 4일 정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가 지베렐린 처리 유효 기간인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포도나무가 씨가 없다는 것을 알기 전에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호르몬 처리로 나무에게는 씨가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열매를 키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르몬 처리에 의한 무액포도를 만드는 원리입니다. 만약에 미리 스트랩토마이신을 처리하지 않았다면 지베렐린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 정상 수정이 되어서 씨가 생겨버리겠지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꽃이 피기도 전에 지베렐린 처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수술과 암술이 수분이 되기도 전에, 다시 말해서 둘이 만나기도 전에 장애를 받아서 화분간이 발화가 안 되고 암술에 아무 자극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후 꽃이 피지만 이내 떨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그때 이미 처리된 호르몬의 영향으로 알이 붓기는 붙으나 둘이 만나서 자극이 일어나지 못해서 잔알이 되어버리고, 그 부분은 송이축도 굽어버립니다. 이렇게 수술과 암술이 만나지 못하고 알이 맺히는 경우를 단위 결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긴 잔알은 이후 2차 지베렐린 처리가 들어가도 처음보다 크기는 하지만 구슬보다도 작은 알이 될 확률이 큽니다. 재배를 해보신 분들은 수확할 때 어쩌다 한 알씩 월등히 작은 알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꽃이 피기 전에 지베를린 처리가 되어서 잔알이 되고 최종적으로도 많이 크지 못한 경우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많다면 상품성이 떨어지겠죠. 따라서 우리가 지베를린 처리를 할 때에 반드시 꽃이 피고 나서 3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처리하기보다 암술과 수술이 충분히 자극을 받았을 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씨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더라도 수술과 암술이 만난 후에 지베렐린 처리가 들어가는 것과 아예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지베렐린 처리로 장애를 받는 것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두 경우 모두 씨는 안 생기지만 꽃이 핀 후 암술과 수술이 만나본 것은 이후 호르몬 처리로 정상적으로 과립이 비대가 되지만, 피기도 전에 처리가 되어서 아예 암술과 수술이 만나보지도 못한 경우는 과립 비대가 극히 저조합니다. 씨는 못 만들더라도 둘이 암술과 수술이 만나서 충분히 사랑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과립비대도 좋고 상품성 있는 포도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베렐린과 사이토키닌 처리가 너무 늦으면 안 되지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자면, 꽃이 피기 전에 처리가 들어가면 잔알이 박히고 송이축이 굽고 이후 가립비대도 극히 불량하여서 상품이 안 되고, 꽃이 피고 3일이 지나면 나무가 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알을 떨어뜨려 버리니까 꽃이 피고 3일 이내에 처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다음은 요즘 꽃이 피기도 전에 알이 술술술 떨어진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식물체를 만드는 모든 것에는 탄수화물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꽃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이 적은 경우 꽃의 발육이 불량하게 되어서 꽃더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탄수화물이 부족한 이유는 전년도에 재배 관리를 잘못하여서 저장 양분이 부족하거나 올해의 일조 부족이나 올해 신초의 웃자람으로 인해서 발생이 됩니다. 내 포도밭이 그늘이 지는 곳이 아니라면 올해는 일조 조건은 좋습니다. 그러면 꽃더리가 발생이 되는 이유는 내가 가진 양분보다 많이 달렸거나 올해 신초가 강하게 강수세로 자라서 신초 생장으로 양분이 집중되어서 꽃으로의 양분이 불량해서 꽃더리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수세로 키워서는 안 되겠고, 개화 일주일 전쯤은 신초 끝을 적심을 해줍니다. 또한 보통 신초보다 너무 약한 가지에 붙은 송이에서도 꽃더리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 경우는 양분 부족이겠지요. 정리를 하면 꽃더리는 어쨌든 수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지는 것인데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설명드렸듯이 저장 양분 부족, 강수세, 그리고 기상적으로도 개화기 기온이 12도 이하 저온일 때, 제피곰팡이병이 있을 때, 꽃 자체에 결함이 있을 때, 또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베렐린 처리 시기가 맞지 않았을 때 등입니다. 오늘은 포도알 창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쌤이었습니다.